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처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이해할 개발의 실질적인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선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될 기능을 기술하는 단계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한 뒤에 문제 해결과 목표를 명확하게 도출하는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이 된다.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기법에는 사용자 면접, 현재 사용 중인 각종 문서 검토,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얘네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요구사항 분석하는 데 필요한 단계는 우선은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전개, 파악한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야 되고, 평가와 종합, 요구사항 등을 다이어그램이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종합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서화해 놓는 단계가 필요하다. 순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고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이나 표현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제가 좀 망가졌어요. 집이 오래돼가지고 저희 집이. 그래서 문을 바꾸려고 하는데 문에 보면 무슨 뭐 부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목공소 같은 데다 전화를 하는 거죠. 아저씨,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그분들은 전문가들은 뭐 힌지? 아니면 뭐 도어 클로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사용자 요구사항이 모호하고 부정확해서 불안전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또 잦아지고, 자, 요구사항 분석가의 자질, 요구사항 분석하는 애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거시적이라고 하는 건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관점에서 세부적인 요소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자, 추상적인 개념을 파악해가지고 논리적인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 상반되고 모호한 정보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 시험에 가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테스트하게 되겠죠. 자, 구조적 분석 기법이에요.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시스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고,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문제점 해결 및 요구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고, 프로세스 사이의 데이터 흐름에 맞춰서 시스템 모형을 만드는 것을 말한대요. 자, 자료 흐름도나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 개체 관계도, 상태 전이도 등을 우리가 쓴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내에 못든 자료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흐름, 그 다음에 저장소, 단말로 기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DF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 중심으로 표현하고 하향식 분할 원칙을 이용을 한대요. 다차원적이고 자료 흐름의 중심적인 분석 도구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의 작성 원칙은 출력 자료 흐름은 입력 자료 흐름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해야 되고, 입출력 자료 자체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자료의 위치나 방향은 알 필요가 없대요. 자료 흐름 변환 형태에서는 본질 변환, 합성의 변환, 관점의 변환, 구성의 변환 등이 있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 공정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빙글빙글빙글. 그 다음에 자료의 흐름, 저장소는 하드디스크를 옆에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면은 카세트 테이프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는 그림하고 각각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네모, 이 컴퓨터 모니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우리 앞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봤었죠. 그래서 자료 흐름도에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한 목록이래요. 자료 흐름도의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느는 자료를 정의하는 거. 이것은 무엇이다. 연결은 더하는 거고, 생략할 때는 가로,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이 가운데 이 태길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반복, 그 다음에 코멘트, 주석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소단위 명세,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박스 쳐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자, 소단위 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자료 흐름도의 처리 공정 절차를 기술한 것이고, 프로세스 명세서, 소작업 명세서라고도 한대요. 자, 구조적 언어나 의사결정표, 의사결정도, 나시 슈나이더만 도표 등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대요. NS 차트, 이것도 기억하셔요. 자, 개체 관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ER 다이아그램 기억나시죠? 데이터베이스 걔랑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들과 그의 관계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개체 속성 관계,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셨으니까. 자, 상태 전이도라는 애가 있습니다. 시스템 이벤트 발생 시에 시스템 상태 변화를 모델링화하는 것을 말하고, 시스템 상태는 직사각형으로 표현한대요. 됐죠? 시스템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한다. 시스템 상태는 시스템 활동 중인 것을 말한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자료 출처와 도착지를 나타내는 거. 이게 단말이죠. 터미널. 그제? 모니터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직사각형이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릴라 그랬더니. 요렇게 생긴 놈이죠. 자, 자료사전에서 이놈은 뭐였어요? 우리 반복이었죠? 예, 중괄호인가요, 이거? 자, 다음 내용을 자료사전의 형태로 표기한 것은 그랬습니다. 뭐 아주 예전에 출제된 내용이네요. 고객명세는 이라 그랬으니까 는이 되겠죠. 우리 정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명세는 했으니까 고객명세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우선 아웃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고객 성명, 고객 번호, 고객 주소로 구성돼 있다 그랬어요. 얘네가 각각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이건 뭘로 표현했었어요, 우리? 이렇게 이게 대괄호인가요? 얘가 대괄호냐, 얘가 대괄호냐? 이게 대괄호로 이게 중괄호인데 이게 중괄호고 이게 대괄호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처리, 그 다음에 단말, 흐름 그랬는데 기수라고 하는 건 없었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 단계는 사용자의 요구나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사용자 요구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우리 뭐 면접한다 그랬죠. 대면에서 보고요. 현재 사용 중인 문서 검토하고요. 설문조사를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데 통제 및 보안 분석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